공급기무차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설명해 줄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공급기무차는 지금 설명해 줄게. 가보개혁 설명하면서. 자, 교과서는 근데 이 가보개혁은 페이지 수로는 지금 103페이지, 뭐 2페이지지만 한 이것 또한 2시간 넘게 해야 됩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까? 교과서는 102페이지. 102페이지, 이제 가보개혁. 가보개혁에 대한 얘기. 가보개혁.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도 아마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면. 자, 일단 이 가보개혁은 그 시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1894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요. 자, 일단 배경. 빠밤.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알겠습니까? 같이 보고요. 그 다음 이 가보개혁은 크게 3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건들이 다 있어요. 자, 첫 번째, 1차 가보개혁. 어떻게 시작됐는지 요 배경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할 것이고 요 1차 가보개혁이 중간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크게 또 한번 변화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을 설명할 것이고 같은 해입니다. 1894년.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또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야.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까? 뭐 3차 가보개혁이라고 불리는 건데 우리는 을미개혁하기도 합니다. 화면 밖으로 나갔나요? 나가진 않았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차 가보개혁 할 건데 오늘은 어쨌든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이 벌어지게 된 이 배경을 갖다가 먼저 설명하고 가볼게요. 궁극기무차 얘기도 이때 나와요. 알겠습니까? 도윤아? 자, 보고 있습니까? 녹음은 잘 되고 있고요. 녹화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일단은 중요한 건 있잖아. 이 동학농민운동이야. 동학농민운동. 자, 배경에는 동학농민운동이야. 동학농민운동. 앤드 청일전쟁이야. 청일전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가보개혁은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자, 알다시피 동학농민운동은 뭐 시작은 그랬어. 시작은 탄가놀이의 어떤 그 부정부패 이렇게 시작됐고 결국에는 조선에서도 이 조선 정부로서도 우리 전주 화약을 맺을 때 기억납니까? 전주 화약을 맺을 때 개혁을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폐정개혁 12개조 기억나지? 맞죠? 그 폐정개혁 12개조라고 해가지고 개혁을 하기로 약속했고 직강소 설치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중앙정부로서도 일본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일본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명분적으로도 개혁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정부 스스로도 이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해. 교정청. 이거 적어줬습니다. 우리 동학농민운동 얘기할 때 적어줬어요. 2차 분기를 설명할 때. 교정청을 설치했지만 사실 이거 제대로 뭐 개혁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얘들아 사실상 이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정청은 바로 폐지가 되고 설치된 게 바로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거야. 군국기무처. 알겠습니까? 이 군국기무처는 좀 이따가 이제 1차 가보기 다시 한번 적어줄 테지만, 자, 군국기무처는 이제 근대적 개혁을 위한 일종의 개혁기구예요, 이것도. 개혁기구.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지? 통리기무화문. 그거하고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어쨌든 이렇게 하여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가보개혁이 시작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은 또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건 뭐 조금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청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있잖아. 청일전쟁이 시작되면서 과거에 갑신정변으로 급진기아파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납니까? 급진기아파들이. 뭐, 일본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일본은 뭐 미국으로 떠나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서재필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뭐, 대학도 나오고, 의사 면허증도 따고, 어쨌든 전부 다 국외로 떠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청일전쟁이 떠나면서 돌아오게 돼. 누가? 컴백! 컴백! 다시 누가? 급진, 개화당, 개화파들이 다시 또 국내에 들어오게 돼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1차 갑오개혁은 얘들아, 어쨌든 청일전쟁이 터지고 동학농민동이 터지고 청일전쟁이 터지는 발발한 가운데서 조선 내부에서도 이제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절감하고 정치개혁을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은 일단 성격은 정치개혁이야. 과거 10년 전에 했었던 갑신정변 실패하고 난 뒤에, 알겠습니까? 그 실패했던 정치개혁을 다시 하자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온건개화파와 개화파와 새로 돌아온 누구? 새로 돌아온 급진개화파가 돌아왔다 했잖아. 청일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일본으로 망명했던 급진개화파 세력이 일부 들어옵니다. 국내로 다시. 알겠습니까?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개혁을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기구가 뭐냐면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었던 요거. 뭐라고? 뭐고?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교정청은 개혁을 하는 신용만 했었지 제대로 된 개혁은 하지 못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이건 뭐 농민군하고 약속해가지고 이제 뭐 일본 애들 몰아내려고 하는 신중에 불과했었고 본격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근데 이 군국기무처는 자, 온건개화파랑 급진개화파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 이제 개혁을 시작하자 하고 합의하고 만든 이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라고. 자, 이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 과거에 있었던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개혁 기구이긴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다고. 걔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동도서기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식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냥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기구에 불과했다면 이거는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를 예를 들자면 컴퓨터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자료라든가 이렇게 받기 위해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잖아. 맞지? 그것처럼 통리기무화문은 새로운 폴더 같은 개념인 거야. 그냥 새로운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기구였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 군국기무처는 뭐 하려고 하는 작업이냐면 아예 윈도우를 새로 까는 작업이라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이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생각해봐. 과거에 얘네들이가 계속 싸웠잖아요. 온건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 얘들은 뭐 친정파라 그러고 얘는 뭐 사대당, 친정파. 얘들은 뭐 일본당. 이렇게 하면 서로 싸웠던 애들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만든 기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개혁의 추진력이 생긴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게 군국기무처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이 조선을 두고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거였고, 흥선대원군 얘기를 할까 말까? 흥선대원군. 이 당시에 흥선대원군도 복귀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흥선대원군도 다시 복귀해요. 정치 일선으로 다시 등장하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또 일본의 등을 업었네. 이게 흥선대원군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권력의 화신입니다. 진짜 권력의 화신. 과거에는 이모군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물러났다가 다시 등장했다면 구식 세력이죠. 보수 세력을 등에 업고 등장했다면 이번에는 다시 일본을 등에 업고 다시 권력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 할아버지 어떡합니까?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는
그 일본에 뭐 영향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추진했던 게 바로 1차 가보개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보면 뭐 내용은 뭐 딴 거 없죠. 우리가 이미 이때 동학농민운동이 농민들이 되게 요구한 게 많잖아. 농민의 요구사항 맞죠? 뭐 토지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10년 전에 실패했던 갑신정변의 어떤 목표 맞죠? 갑신정변의 목표.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정변에서 요구했던 개혁정강의 일부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중요한 거 각 분야별로 체크해둬야 돼요. 체크해둬야 돼. 자, 정치 분야에서 중요한 개혁,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개혁, 그 다음에 사회 분야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개혁. 다 할 필요는 없어.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쯤은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어요? 한 가지쯤. 물론 봐봐. 103페이지 보세요. 103페이지. 자, 103페이지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가지고 구분해놨죠.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뭔지 살펴봅니다. 알겠습니까? 한 가지만 보면 정치면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난 이걸 듣고 싶어요. 과거제 폐지. 빠밤. 헐. 폐지. 과거제가 어떤 제도입니까, 얘들아? 과거제도가. 얘들아, 과거제도라고 하는 게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연우 씨 화면이 꺼져 있는데 자동으로 꺼지죠, 자꾸 가만히 있으면. 연우 씨, 이거 너네 핸드폰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핸드폰이 꺼지면서 이게 꺼지는지 잘 모르겠어. 연우야, 이 과거제는 언제부터 시행된 거야? 혹시 기억납니까? 과거제가 언제 시행됐죠? 우리나라의 과거제 시행 언제? 막 찾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과거제는 되게 중요한데 왜? 연우야? 고려? 마이크 켜고. 맞아요. 고려는 맞죠. 고려 언제입니까? 어느 왕 때? 고려 맞죠? 어느 왕 때? 기억 안 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헐, 그렇지. 황주희가 대답했어요. 황주희 씨. 인터셉터. 황주희 씨. 인터셉터. 맞죠? 광종 때 과거제 시행 그랬잖아.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천년묵은 제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너네 생각을 해봐라. 너네 갑자기 있잖아. 이렇게 막 공부하는데 너네 지금 뭐 학종이라든가 수시 이런 거 수시라든가 뭐 수능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능하고 수시 제도를 폐지한다 생각해봐요. 너네는 그래도 괜찮겠다. 수능 폐지 와 해버리면 이거 수능도 내가 쌤도 수능 쳤으니까 20년 30년 제도 오래된 제도거든.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수능 폐지라고 선언해버리면 너네는 이제 뭐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하면 되겠지만 3년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근데 고3들 어떻게 됩니까? 고3들 최고죠. 육제형 수능 폐지하면 최고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고3들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 그동안 공부해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과거제에 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알겠습니다. 관료를 뽑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제 말고는 없잖아요, 사실상. 음서는 뭐 되게 미미했고, 조선시대는.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충격파가 있는 개혁이었어요. 과거제를 폐지하면 도대체 관료를 어떻게 뽑아라는 얘기인가. 과거 시험을 갖다가 10년, 20년 공부한 사람도 어떡하란 말인가. 알겠습니까? 너네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쨌든 이 과거제를 폐지해요. 더 이상 뭐 공자, 맹자, 사사, 오경 외워가지고 개화에 필요한 인재를 갖다 뽑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거제 폐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 있잖아. 뭐 음본위제 이런 게 나와. 음본위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의 이게 금융제도 자체가 되게 엉망진창이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엉망진창. 그러니까 이게 화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기준이 되는 걸 놔두고 찍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어떤 화폐의 기준이 됐던 건 사실 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본위제를 채택하는 건데 사실 그러려면 많은 은이 확보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이거는 선언했더라 하더라도 이게 나가자는 거였지 바로 실시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금융제도를 갖다가 근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가 은본위제라고 부릅니다. 은본위제. 지금은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내는 기준이 뭘까? 한국은행에서 얘들아. 우리 한국은행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찍어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물가가 폭등하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화폐를 어느 기준에 맞춰서 찍어야 되냐면 사실은 달러 기준에 맞춰서 찍어야 돼요. 달러가 만약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한국은행도 돈을 더 찍어내가지고 화폐 가치를 낮춰줘야 돼. 달러 가치하고 맞춰야 되니까. 달러가 되게 또 비싸지잖아? 그럼 우리나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화폐를 갖다가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하고 비슷해지니까 달러랑.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당시 은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얘들아. 사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요건 기억해야 돼. 요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빠밤. 이게 1차 가보고 개혁대예요. 뭐라고? 신분제가 폐지됐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 동학농민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거에 갑신정변 때도 그 신분제 폐지 얘기했었잖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드디어 알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신분제 폐지. 이게 얘들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본은 또 이게 신분제 폐지라고 하는 이 이후에 많은 사회 갈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이 스스로 이게 신분제를 폐지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일본도 메이지 유신은 그렇게 했지만 알겠습니까? 보통은 전부 다 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아래로부터 어떤 그 신분제 폐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성공해가지고 신분제 폐지하는 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건데 이거는 지배층 스스로 신분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는 이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법적으로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신분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법적으로 폐지됐다는 의미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신분제 폐지. 자, 가보개혁은 내용은 한 요 정도만 좀 체크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거. 이게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다. 궁극기무처가 설치되어 가지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들아. 자, 1차 가보개혁이 2차 가보개혁으로 바뀌게 된 중요한 계기는 뭐냐면 얘들아. 이게 사실 개혁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김홍직 내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죠. 김홍직 내가, 김홍직 박영효 내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것보다 있잖아. 그냥 일단 이 배경을 갖다가 잘 보면서 하면 돼요. 일단은 1차 가보개혁은 일본의 어떤 간섭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서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개혁을 했던 게 바로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라면 맞잖아. 온건기합파와 급진기합파가 힘을 합쳐서 했다고. 근데 2차 가보개혁의 성격은 얘들아 2차 가보개혁의 성격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이 사실상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요. 뭐라고? 뭐가 끝났다고? 뭐가 끝난 뒤에? 그렇지. 청일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가보개혁의 성격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2차 가보개혁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김홍집, 박용효 내각이라 부르는데 사실 박용효라고 하는 사람이 더 주목해 봐야겠지. 김홍집은 약간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격을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람 얘기 나중에 합시다. 일단 박용효는 알다시피 급진기합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 맞죠?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들아, 자, 2차 가보기의 내용은 이 배경은 이거예요. 배경. 자, 이 청일전쟁이 사실상 일본의 승리로 끝난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일본의 간섭이 컸겠나 적었겠나? 일본의 간섭이 이 이후에는 간섭이 늘어났겠나 줄어들었겠나? 늘어났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온건기압파, 급진기압파가 서로 힘을 합쳐서 궁극기무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청일전쟁 이후에는 사실상 일본이 우리 내정에 이제 깊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어떤 개혁 내용에 대해서 뭔가 코칭하기는 쉽진 않았었어요. 간섭하기는. 변재희 씨 보고 있습니까? 집중이 안 되죠, 7교시라서.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오늘 2차 과목 내용까지만 갈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은 3차 기억 갈 거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좀 끄고 갈까?